베테랑 PB들과 함께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분당 WN센터 부센터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 잠깐만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반등권에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격 조정이 좀 나타났고 지난주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가 있습니다. 시장을 좀 누르는 패턴들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부분은 코스피 지수로는 3,150선대가 회복이 좀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한 마디 가격 2.5포인트 기준으로 지수로 환산하면 20포인트씩 해서 3,150포인트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상승은 20포인트씩 추가적으로 늘려나면서 저항권은 3,230포인트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150포인트 이탈이 나온다면은 하방은 좀 열려 있습니다. 3,03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기 때문에 9월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달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좀 키워가면서 시장이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반등세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강약세 분기점은 68,100원,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의 SK하이닉스의 강약세 분기 가격은 26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지한다면은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상단은 3,230포인트에 좀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빠져서 3,15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한 3,030포인트까지도 열어놓고 좀 시장을 봐라 이런 말씀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집중 섹터하고 햇빛 섹터가 어떤 건지 좀 화면으로 확인하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집중은 방산이고 회피가 로보틱스하고 AI예요.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에 나오신 분들하고 얘기했을 때 사실 로보틱스를 회피가 아니라 집중 섹터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좀 달라서 이게 좀 재밌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보죠. 로보틱스하고 AI를 회피 섹터로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노란 봉투법이 이제 국회 통과된 이후에 조금 로봇 산업에 대한 수요가 좀 필수적으로 시장 분석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로봇 관련 업체 중 19개 중에서 매출 성장이 나온 기업은 한 5개 정도밖에 좀 불과한 상황이고요. 일단 모든 그 로봇 관련 산업들이 다 성장세를 나타난 게 아니고 지금 휴머노이드나 그다음에 좀 정밀한 액추에이터 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로봇 관련주는 어떻게 보면 테마소를 형성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기업들 중에서도 대기업의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쪽에 대한 지분 투자가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할 때 이런 테마성으로 좀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단기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회피해야 된다.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테마성으로 좀 오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재료가 사실은 로봇이 앞으로 계속 좀 테마를 움직일 만한 재료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런 재료들은 좀 부족해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정상으로 로봇과 관련돼서 큰 것들이 앞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으로 보면 뭐 젠슨황이 로봇과 관련된 뭐 얘기도 좀 해줬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뭐 노랑보트법도 사실은 최근에 뭐 로봇주를 좀 움직이는 하나의 이슈다라고 얘기는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 이벤트로 사실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사실 약간 로봇 관련주들은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뭐 시장에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쉬어갈 때 좀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가파른 상승한 이후 유상증자 결정이 좀 발표됐고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지만은 사실 증자 결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단기 고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벤트를 주목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매출 성장에 나올 수 있는 로봇 관련 기업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조금 투자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점검을 좀 해보죠. 이번 주에 새로 담길 섹터부터 현금 비중, 주식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식을 80%, 현금은 20% 가져가자라는 얘기는 그래도 시장에 대한 약간 공격적인 자세는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어떻게 바꾸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죠.
네, 반도체 섹터는 네. 지난주랑 동일하게 10% 비중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뭐 최근에 나왔던 뉴스로는 뭐 국내 기업에 또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장비나 이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네. 뭐 4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줬지만은 일단 트럼프 정부는 일단 반도체 산업을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제 규제가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TSMC에 관련해서 중국 공장 관련 장비 관련해서도 포괄적인 규제를 다시 허가를 철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노이즈가 많다, 좀 피곤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IT 업종 내에서 굳이 뭐 SK나 삼성전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좀 편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피로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가격 조정이 나타나도 이제 비중은 한 10% 정도 선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언급드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약세 분기 가격 반드시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이 아까 포트폴리오에서 방산하고 전력 쪽으로 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편입한 게 제가 지난주에는 같이 방송을 안 해서 예. 이 편입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신규로 편입한 거는 아니고요. 네네. 전력기기 쪽은 비중은 40% 좀 확대했고 네. 조선은 20% 그대로, 그다음 방산은 30%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어떤 섹터부터 보는 게 낫겠습니까? 일단 뭐 방산 섹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방산주가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 나오면서 가격 조정이 8월 중순에 좀 가파르게 좀 나왔다가 지금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 시장 양 시장이 이제 조정 나올 때 수급적으로 보면은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는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연기금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수가 좀 들어와서 이러한 수급을 바탕으로 오늘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뉴스 나온 거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유럽 연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지상군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방산 수출 국가로 이스라엘도 좀 빼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도 좀 자국 내 이제 전쟁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국내 3사 지금 방산주에 대한 수혜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9월 2일부터 지금 폴란드에서 국제 방산 산업 전시회가 지금 진행 중에 좀 있는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K2 폴란드형을 지금 오픈하면서 전반적인 전차나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유럽이나 이런 쪽만 말씀드리는데, 사실 중동도 사실 장갑차나 전차에 대한 교체 수요가 좀 지금 도래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500여 대, 그다음에 이라크와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도 지금 장갑차에 대한 그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 대한 방산 시장은 대략 약 한 70조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에 대한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수출 파이프라인들이 확대됨에 따라서 방산주에 대한 실적 모멘텀은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동 쪽에는 지금 최근에 2022년도, 23년도에 지금 사우디나 지금 중동 국가 연합 훈련을 통해서 K2 전차에 대한 어느 정도 성능은 좀 시연회가 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입장에서는 물건 사기 전에 한번 보고 사는 기존에 좀 봐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국내 방산업체 생산하는 전차나 장갑차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폴란드를 기점으로 전차나 장갑차 양산뿐만 아니라 지금 K9 자주포나 전반적인 방산에 대한 육해 공군 모든 무기 체계가 좀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고등 훈련기 쪽 산업 진출과 그다음에 KT-1이나 FA-50 경공격기 등,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인 KF-21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주, 지금 잠수함 수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무기 체계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실적과 구조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산주와 관련돼서 조정은 이제 마무리된 걸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조선주가 지난주 방송할 때 조선 섹터가 좀 강했을 때 더 갈 수 있느냐고 이제 앵커님이 물어보셨는데 더 간다고는 보지만은 요즘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지수 전략을 참고하시면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화 전략을 취하셔도 충분하게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은 있을 테니까 아까 이제
작은 박스권에 지금 시장에 갇혀 있으니까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시겠다는 분들은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쓰셔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지긋하게 가져가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전력기기에 대해서도 아까 포트폴리오에 보니까 한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40%군요. 비중 중에 가장 크네요. 전력기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를 기준으로 네. 봤을 때 효성중공업 수주 잔액이 한 10조 7천억 정도,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은 9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수주 잔액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기기에 대한 업황에 대한 슈퍼사이클 진입은 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나 신규에 대한 발주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멤피스 공장 내년도 말에 지금 증설에 대한 완공이 있었고 이번 IR을 통해서 추가적인 증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좀 멤피스 공장에 대한 물량은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공급이 좀 들어갈 예정이고요. 뭐 차원 공장에서는 뭐 중동, 아프리카, 남미 쪽에 대한 생산 캐파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등 전반적인 국내 전력기기 업체에 대한 증설로 인해서 모멘텀들이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뭐 방산과 마찬가지로 전력기기 업종들은 구조적인 성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저점이 나온다면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매수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딱 고른다라고 하면 전력 쪽에서는 어떤 걸 탑픽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효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드린 대로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공장 증설을 통해서 좀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좀 많을 것이라는 좀 좀 판단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추가적인 증설도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뭐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차단기, CIS 차단기도 지금 국내 점유율 1등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전력기기 업체에 한 2,600억 규모의 수주도 지금 따낸 그런 상황이고요. 초고압 차단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공기절연 개폐 장치의 차단기였지만 지금은 가스절연 개폐 장치에 부착한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가 수요가 좀 증가하게 되면 도심에 이제 변압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차단기 같은 경우는 CIS 차단기 같은 경우는 설치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효성중공업에 대한 부분도 좀 성장성으로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차단기까지 두 개의 주력 제품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성장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플레이할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디를 주목하십니까? 저는 지주회사 중에서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긍정적인 이슈도 많고요. 사실 연말까지 지금 아마케나 여러 지금 이벤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ABL바이오도 라이센스 아웃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이고 알테오젠도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약간 경기 방어 섹터 개념으로 제약바이오를 조금 저점에서 편입하셔도 좀 무관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랑 에너지 섹터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있겠지만 CJ 올리브영 관련해서 CJ 지주 회사 좀 합병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16만 원 전후에서 주가 변동이 좀 있겠지만 이러한 좀 특징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분당 WN센터 부센터장과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